안녕하세요, 김양입니다. 오늘은 마곡지구에 거의 3년 만에 공공 분양 물량이 나오게 돼서 그걸 집중적으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정부가 이 수도권 지역에 1555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곡지구가 내년 상반기 사전청약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곡 10-2단지 260호, 마곡 택시차고지 210호. 공급 유형을 보면 나눔형, 선택형, 일반 분양형이 있는데 마곡지구는 전부 다 나눔형입니다. 가장 최근에 마곡지구 분양한 게 2020년 가을에 엠벨리 9단지예요. 1500세대. 2023년 상반기에 이 사전청약하면 거의 3년 만에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제가 아는 한 이게 마곡지구 안에서 마지막 분양입니다. 13단지 부근에 있는 군부대 자리, 그 다음에 마곡지구 그 북쪽에 있는 선암물 재생센터 유휴부지 활용해서 두 곳 다 합쳐서 한 3,500세대 행복주택 짓겠다 이런 얘기가 몇 년 전에 나온 적은 있어요. 근데 그 뒤로 더 이상 말이 없어요. 흐지부지 된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 두 곳은 마곡지구와 딱 붙어 있긴 한데 마곡지구 안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한 마곡 10-2단지 마곡 택시 차고지 분양이 마곡지구 안에서는 마지막 분양입니다. 더 이상 아파트 지을 땅이 없습니다. 공급 유형이 나눔형, 선택형, 일반 분양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마곡지구는 전부 다 나눔형입니다. 10-2단지는요 엠벨리 13단지 바로 북쪽, 10-1단지 바로 왼쪽,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군부대입니다. 이게 한 2400평 돼요. 이 군부대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방화대로하고 공항대로가 못 만나요. 군부대 병력과 장비는 지난해 다 이사 갔거든요. 이거 앞으로 철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2단지 이게 면적이 전체가 한 7000평 정도 되는데 애초부터 마곡지구 처음부터 계획에 잡혀 있었어요. 근데 군부대 바로 옆이니까 보안 문제 때문에 군부대 이사 갈 때까지 기다린 거죠. 이제 군부대 이사 가고 나서 여기 이제 부지 정리 작업을 작년인가부터 했을 거예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오염된 토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거 정화 작업하는데 한 2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원래는 작년인가 본분양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 때문에 부지 조성 공사가 늦어지니까 사전청약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이게 전체 면적이 7000평이거든요. 그러면 한 500-600세대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번에 260세대 사전청약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나머지 한 250여 세대는 나중에 분양할 것 같아요. 그 위치를 보시면, 자, 제가 며칠 전에 소개했죠. 공항동 모아타운이 여기 있습니다. 참 위치 좋습니다. 여기 김포공항 복합개발지역, UAM 버티 허브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10-2단지는 토지 용도가 준주거 지역입니다. 용적률 최대 500%. 우리나라 토지 용도상 용적률 500% 넘어가는 땅은 준주거 지역하고 상업지역밖에 없어요. 이게 서울시 전체 면적이 5%인가 밖에 안 돼요. 굉장히 귀중한 땅이에요. 마곡지구 엠벨리 가운데 준주거 지역인 곳은 7단지, 9단지, 10단지, 11단지, 12단지 밖에 없습니다. 여기를 왜 준주거 지역으로 만들어 놨을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먼 미래의 일이지만 나중에 재건축 될 때 주상복합 들어설 수 있도록 미리 토지 용도를 이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아주 좋은 땅이에요, 이거. 좋은 땅. 그러니까 공공분양한다고 브랜드 따지고 그러면서 무시하지 마시고 이거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여기는 이제 택시 차고지인데요. 여기가 엠벨리 4단지 북쪽 한 250m쯤 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마곡나루역, 공항철도하고 9호선 지나는 곳. 이 마곡나루역에서 직선거리로 한 650m가량 떨어져 있어요. 좀 돌아가더라도 이거 충분히 역세권이죠. 여기를 왜 택시 차고지라고 부르냐면 마곡지구 처음 설계할 때부터 여기는 택시 공영 차고지 겸 가스 충전소
정도였어요. 근데 뭐 옆에 주민들도 반대하고 이 토지 매각도 잘 안 되고 뭐 여러 가지 좀 뭐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용지로 바꿔서 이제 아파트 짓게 된 거죠. 아니 위성 사진으로 보니까 이거 뭐 완전히 뭐 호호 벌판같이 보이는데 안 그렇습니다. 일부 아직도 비어 있는 건 사실인데요. 차곡차곡 채워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뭐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횡댕그레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선암물 재생센터란 말이에요. 이게 선암물 재생센터가 2028년인가 29년까지 완전 지하화되고 그 위에는 공원 및 체육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유휴부지 활용해서 행복주택 2200세대인가 2300세대 뭐 지으리 한다 이런 얘기가 몇 년 전에 나온 적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기 나중에 다 괜찮은 곳으로 바뀝니다. 이 지금 위성사진으로 보니까 좀 횡댕그레 보이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이제 신한빌라예요. 이게 234세대인데 이게 1984년식이거든요. 여기 2010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가지고 재건축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이 주민들 사이의 갈등 때문에 지금 아직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여기도 이제 뭐 어떻게 해결되겠죠.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그러면 이제 이 주변 일대 다 괜찮게 됩니다. 이 신한빌라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됐냐면 문제가 생겼냐면 이게 이제 빌라가 있고 이 앞에 상가동이 있어요. 근데 이 상가 소유주들하고 빌라, 즉 주택 소유주들하고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주택 소유주들끼리만 모아서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상가 소유주들이 조합 설립 무효 소송을 냈고 대법원에서 주택 소유주들이 졌어요. 작년에. 조합이 법적으로 무효가 돼버렸다니까?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뭐 공공재건축 1호 사업장으로도 지정됐는데 뭐 관련 법규도 제대로 안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뭐 지금 완전히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돼버린 거죠. 조합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뭘 사업을 해보려고 해도 끌고 갈 주체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예요. 참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골치 아픈데 신한빌라도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결국 해결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택시 차고지 부지도 괜찮은 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곡지구는 다 나눔형이에요. 나눔형이란 뭐냐면 집값의 70%로 분양가를 산정하고 그 분양가의 80%를 40년 만기 저금리 1.9에서 3%포인트 모기지를 제공합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집값이 5억 원이라면 분양가는 그 70%인 3억 5천만 원인 거예요. 근데 이 3억 5천만 원 분양가의 80%까지 40년 만기 이 낮은 이율로 모기지를 줍니다. 현금 7천만 원만 있으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단 환매 시에는 반드시 국가에만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싱가포르식이지. 그렇죠? 환매 시에는 반드시 국가에만 팔 수 있지만 대신 시세 차익의 70%까지 보장해 줍니다. 집값이 5억 원이야. 나중에 10억 원이 됐어. 시세 차익이 5억 원이잖아요. 그 70%인 3억 5천만 원까지는 보장해 준다. 이 모기지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고. 근데 중요한 게 뭐죠? DSLR 미적용입니다. 세 개 다. 아주 이거 좋은 조건이죠. 가점제하고 추점제가 섞여 있어요.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지역. 한번 읽어보세요. 대상별 청약 자격 및 소득 자산 조건. 요건 조금 빡빡한 듯 해요. 제가 볼 땐 좀 빡빡하긴 한데 자기 청약 자격에 해당되는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 소유 이력이 없고, 이거 청년하고 생애 최초구나. 이건 주택 소유 이력이 없어야 되네. 신혼부부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네.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중장년층, 다자녀, 노부모 등. 제가 1년 전에 3포세대 최고의 부동산 투자는 공공청약 당첨이다. 이런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3포세대들이 쪽지 참 많이 보냈어요. 이분들 되게 동원 가능한 자금이 탈탈 털어봐야 1억에서 1억 5천만 원이야. 진짜 많아야 2억 원. 아파트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빌라에 눈을 돌려요. 그분들 저한테 보낸 쪽지가 뭐 어디에 있는 빌라 사면 재건축 재개발 가능할까요? 뭐 어디에서 상담 받아봤는데 공공동에 빌라를 사면 재건축 재개발 확실하다 뭐 하는데 거기 사도 될까요? 다 이런 내용이에요. 답장을 뭐라고 그랬냐면 빌라 사지 말라고 했어요. 그거 찍어서 빌라 사봐야 재건축 재개발 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다고. 그리고 뭐 일부 지역은요, 제가 봤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상담을 핑계로 해서 뭐 그 있잖아요, 물건 떠넘기는 거, 뭐 그런 물건이더라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빌라 같은 데 관심 갖지 말고 나중에 공공청약에 도전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1년 전만 해도 아직 부동산 한창 때였잖아요. 뭐 그때만 해도 청약 경쟁률 수백 대 1, 수천 대 1, 뭐 심지어 수만 대 1도 나오고 그랬죠.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에게 지금이야 이렇지만 앞으로 부동산 하락기 특히 폭락기 오면 청약 경쟁률 확 떨어진다. 뭐 한 자릿수도 나오고 뭐 미달도 나온다. 그때 줍줍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조급해하지 말고 종잣돈을 모아라. 이렇게 답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제 답장 받고 다 웃었을 거예요. 지금 뭔 소리야. 자기들은 지금 급해서 좀 조언을 구했는데 공공청약에 도전을 하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이 들렸을 거예요. 근데 불과 어때요? 불과 1년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잖아요. 벌써 일부에서는 뭐 청약 무용론이 나오질 않나, 뭐 청약 통장 가입자 수가 뭐 3만 명인가 4만 명이 줄었다, 뭐 이런 언론 보도 나오고, 지금 뭐 그렇잖아요. 분위기 확 바뀌었잖아요. 추세대로 가면 진짜 이건 수도권, 뭐 경기도 인천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도 서울 안에서도 막 미달 사태 나고 뭐 미계약 사태 나고 난리 날 것 같은데, 벌써 일부 뭐 분양가 너무 높았던데 일부 발생했지만 그게 이제 서울 안에서도 보편화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동영상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 분위기로 보니까 이 마곡지구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 공공 분양 사전 청약 하잖아요. 내년 상반기인데 이 분위기로 가면 마곡지구 경쟁률 형편없겠더라고요. 설마 또 미달 날까? 마곡 엠벨리 2013년 말에 분양했을 때 미달 났었는데 그때 그 일이 또다시 10년 만에 발생할까? 뭐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분명한 건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정말 그거야말로 줍줍할 기회가 되는 겁니다. 꼭 하세요. 꼭. 공공청약물량 기본적으로 분양가가 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 SH나 LH가 그 분양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좋은 주택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한다. 이게 SH나 LH의 설립 목적이기 때문에 폭리 안 취해요. 가끔 뭐 시민단체들이 뭐 LH나 SH 분양으로 폭리 막 그런 보도자료 내고 그런데 그 시민단체가 원래 까는 게 본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기본 책무인 조직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고, 제가 뭐 다른 지역은 제가 분석은 하지 않고 이번에는 마곡지구만 제가 분석을 해봤는데, 이 마곡지구 제가 바로 앞에서 설명했듯이 위치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마곡지구에 배정된 평형이 어떻게 되는지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뭐 대충 봤을 때 뭐 21평, 22평짜리도 있고 25평짜리도 있고 34평짜리도 있고 섞여 있을 것 같은데, 결혼하지 않은 미혼이라면 21평, 22평도 충분하잖아요. 신혼부부라면 25평도 충분하죠. 물론 중장년층이라면 34평 정도가 좋겠지만, 그러니까 자기 처지에 맞게, 그리고 자기가 청약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지 잘 따져보고, 자격이 된다면 반드시 청약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쟁률이 낮을 것 같다, 뭐 심지어는 미계약 날 것 같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줍줍할 기회니까 꼭 청약 도전하시기 바랍니다.